안녕하세요, 조야TV입니다. 오늘은 밀짚모자적단의 최종 현상금이라는 영상입니다.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밀짚모자적단은 원피스의 주인공이며 핵심 주인공 루피의 꿈은 해적왕입니다. 루피는 주인공인 만큼 해적왕이 될 것이며 밀짚모자적단은 로저의 적단을 뛰어넘는 전무후무한 최고의 해적단이 되겠죠. 밀짚모자적단이 로저의 적단을 뛰어넘는 전무후무한 해적단이 된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그들의 현상금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밀짚모자의 적단이 로저의 적단을 뛰어넘는다면 현상금 역시 밀짚모자의 적단은 로저의 적단의 현상금을 뛰어넘을 겁니다. 그렇다면 밀짚모자의 적단의 최종 현상금은 얼마가 될까요? 밀짚모자의 적단의 최종 현상금을 정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할 겁니다. 아마 제일 기준이 될 수 있는 해적단은 전 해적왕 크루였던 로저의 적단이겠죠. 즉 밀짚모자의 적단은 로저의 적단을 넘어설 만큼 현상금 역시 로저의 적단이 현상금을 넘어서겠죠. 다만 밀짚모자의 적단 최종 현상금의 기준이 될 로저의 적단의 현상금은 로저밖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즉 기준이 없는 만큼 정확히 최종 현상금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자, 원피스에는 떡밥이란 게 있습니다. 그렇죠, 떡밥으로 현상금을 선정할 수 있다는 거죠. 실례로 사왕들은 일본어에서 원래의 표기법 대신 발음이 같은 다른 한자나 숫자로 표기하는 고로아 와세로 현상금이 정해졌습니다. 46억 1110만 베리의 카이도 현상금 끝에 110만을 음역하면 하쿠즈, 즉 카이도의 이명이 백수라는 명칭과 같은 발음이 되며 50억 4600만 베리의 흰수염 현상금 끝에 4600만은 46의 고로아 와세인 시로, 흰색을 뜻합니다. 또한 43억 8800만 베리의 빅맘 현상금 끝에 8800만에 88을 고로아 와세로 표현하면 하하, 즉 엄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40억 4890만 벨의 샹크스 현상금 끝에 4890만 벨에서 4890을 고라와세로 표현하면 시아쿠주, 즉 샹크스와 비슷한 발음이 되죠. 그리고 55억 6480만 벨의 로저 현상금 끝에 6480만 벨에서 648을 고라와세로 표현하면 로지아, 즉 로저와 같은 발음이 됩니다. 이처럼 오다 쓰면 고라와세, 즉 이들의 상징 숫자를 통해 사왕들과 로저의 현상금을 정하였습니다. 저는 루피 역시 이런 고로아 와세를 통해 마지막 현상금이 결정될 거라 생각합니다. 루피에게 가장 상징적인 숫자는 5, 6인데 이는 고무고무 열매의 고무를 고로아 와세로 하며 5, 6이 되기 때문이죠. 이러한 상징에 걸맞게 루피는 5와 6 숫자가 표시되는 옷을 자주 입기도 했죠. 그렇다면 로저의 현상금이 55억 6480만 벨인 만큼 루피의 최종 현상금은 추 해적왕 로저의 55억 벨을 뛰어넘으며 루피를 상징하는 숫자인 56억이 되지 않을까요? 자, 이제 나머지 밀짚모자 적단의 다른 동료들의 현상금을 각자의 상징적인 숫자로 예측해 보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건 루피는 상징 숫자로 억 단위를 추측할 수 있었지만 다른 동료들은 상징 숫자로만 억 단위를 정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즉 일단 상징 숫자를 기준으로 하겠지만 너무 낮다면 제가 이 정도면 되겠다는 현상금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단 낮은 순서대로 현상금을 이야기할 텐데 추후에 제가 생각하는 가장 낮은 현상금의 소유자는 부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부룩의 상징적인 숫자는 4와 3입니다. 부룩의 열매 부활 열매를 고로와세로 표현하면 4와 3이 되며 심지어 부룩의 생일은 4월 3일이죠. 즉 4와 3이 관련되어 있는 만큼 부룩의 현상금은 4억 3천만 베리가 되지 않을까도 생각했지만 최종 현상금이 4억 3천만 베리라고 하기에는 너무 낮기 때문에 부룩의 최종 현상금은 5억 4,600만 베리 후조보다 높은 6억 4,300만 베리 정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은 나미입니다. 나미를 상징하는 숫자가 뭐가 있을까 생각해본가 7과 3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미의 생일은 7월 3일이기도 하고 7은 나미가 좋아하는 행운과 돈의 상징이기도 한 만큼 나미의 최종 현상금은 7억의 샬로페르스페로보다 3천만 베리가 높은 7억 3천만 베리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다만 여기서 혹자들은 나미가 부록보다 높은 건 말이 안 된다 이야기하겠지만 제가 주목한 건 20년 전 나미 관련 에피소드의 제목은 날씨를 조종하는 여자였습니다. 그로부터 18년 후 빅맘의 별명이 날씨를 조종하는 여자라는 게 밝혀집니다. 이처럼 나미와 빅맘의 별명이 같은 걸로 보아 빅맘 구시대 인물인 만큼 제2의 날씨를 조종하는 여자는 나미가 되며 나미는 엄청난 강함을 지니며 7억 3천만 벨의 현상금을 기록하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은 로빈입니다. 로빈을 상징하는 숫자는 2와 6이 아닐까 싶습니다. 니코와 니, 로빈의 로, 니와 로는 2와 6을 의미하며 심지어 니코 로빈의 생일은 2월 6일입니다. 그렇다면 니코 로빈의 최종 현상금은 2억 6천만 벨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최종 현상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낮기 때문에 빅맘의 적단의 3장성 8억 6천만 벨이 샬롯 크래커보다 약간 낮은 8억 2,600만 벨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은 프랑키입니다. 프랑키를 상징하는 숫자는 3과 9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반 프랑키의 모델명은 BF37, 프랑키 장군의 모델명은 BF38입니다. 현재 프랑키는 추후에 써니오랑 합체할 거로 예상되는데, 그렇다면 이 모델명은 BF39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프랑키의 생일은 3월 9일이라는 겁니다. 즉, 프랑키를 상징하는 숫자가 3과 9로 예측되는 만큼 프랑키의 현상금은 3억 9천만 벨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프랑키는 밀짚 모자 해적단에서도 강자 중 한 명인 만큼 프랑키의 현상금은 10억 벨의 잭을 넘어서는 10억 3,900만 벨이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은 초파입니다. 초파를 상징하는 숫자는 1과 10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초파의 모자에는 X가 적혀있는데 X는 로마식 숫자로 10을 상징합니다. 또한 초파의 사람 열매를 고로와 와세로 표현하면 1과 10이 되죠. 이 상징 숫자들로 보았을 때 초파의 현상금은 10억 5,700만 벨의 카타쿠리의 현상금을 넘는 11억 벨이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다만 혹자들은 초파의 현상금이 너무 높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건 지금까지 초파는 애완동물 취급을 받으며 50벨이 100벨이라는 엄청 낮은 현상금을 받았다는 겁니다. 다만 이는 초파가 사람 열매를 먹은 술록이란 걸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금을 받은 겁니다. 저는 초파의 사람 열매는 엄청난 사기적인 열매이며 초파의 모델이 밝혀지지 않은 건 떡밥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초파가 사람 열매를 먹은 술록인 게 아직 밝혀지지 않아 현상금이 낮은 건 초파 열매가 사기라는 떡밥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 초파의 사기적인 열매가 밝혀진다면 초파의 현상금 역시 떡상할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다음은 우솝입니다. 우솝을 상징하는 숫자는 우솝의 생일이자 4월 1일, 만우절을 상징하는 4와 1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징 숫자로 보았을 때 우솝은 밀짚 모자 해적단 중에서도 최약체로 최종 현상금은 4억 1천만 베리로 선정될지 모르지만, 우솝은 항상 행운이 깃들며 영웅 취급을 받습니다. 심지어 우솝의 거짓말은 현실로 이루어지기까지 하죠. 이러한 점을 고려해봤을 때 우솝의 명성은 마지막에 더 높아지며 최종 현상금은 더 빛을 발할 거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우솝의 현상금은 13억 9천만 베리의 킹을 넘어서며 우솝을 상징하는 4와 1이 들어가는 14억 1천만 베리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은 징배입니다. 징배를 상징하는 숫자는 480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징배의 이름을 고로와세로 표현하면 480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징배의 최종 현상금은 현재 루피의 현상금 15억 벨이 약간 못 미치는 14억 8천만 벨이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은 상디입니다. 상디를 상징하는 숫자는 964가 아닐까 싶습니다. 상디의 이명이 검은 다리를 고로와세로 표현하면 964가 된다고 합니다. 상디의 상징 숫자가 964라면 여기서 주목할 건 상디는 제르마 더블6 중에서도 감정도 있으며 외골격도 발현한 특이 케이스라는 겁니다. 현재 저는 상디가 외골격이 발현할 당시 상디의 눈썹이 형제들처럼 한쪽으로 쏠린 게 아니라 눈썹이 대칭으로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제들과 다르게 감정도 있지만 형제들처럼 외골격이 발현된 걸 보여주는 증거인 거죠. 자세한 이야기는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다시 돌아와 제르마 형제들과 다르게 감정을 가지지만 형제들처럼 외골격을 가지며 형제들과 눈썹 방향이 한쪽만 다른 것처럼 상디의 상징 숫자는 제르마 더블6라는 숫자에서 하나만 돌려 96이 표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앞서 말한 검은 다리의 고로와세 964를 생각하며 상디의 현상금을 이야기한다면, 상디의 최종 현상금은 22억 4,760만 베리의 사왕 티치를 넘어서는 29억 6,400만 베리가 되지 않을까요? 다음은 조로입니다. 조로를 상징하는 숫자는 3과 10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도류를 고로와세로 표현하면 3과 10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조로의 최종 현상금은 앞서 말한 상디 29억 6,400만 베리보다 약간 높은 31억 벨이 아닐까요? 게다가 제가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한 건 이 현상금을 루피가 로저를 넘은 것처럼 조로가 레일리의 현상금을 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레일리는 선장은 아닌 만큼 사왕들의 현상금을 넘지는 못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추후 현상금이 더 높아질 거로 예상되는 신시대의 사왕이 검은 수염의 20억 베리는 넘었을 거라 생각하는데, 구사왕의 막내 샹크스의 현상금이 40억 베리인 만큼 레일리의 현상금은 티치 샹크스 사이인 30억 베리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조로는 레일리의 현상금 30억 베리를 넘는 31억 베리가 되는 거죠. 마지막 루피의 최종 현상금은 로저의 55억 베리를 넘어서는 56억 베리, 아까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